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토니입니다. 자, 레슨 25 현재 분사, 과거 분사 1번 명사 수식.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어떤 그 차이점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로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같이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명사를 수식하는, 마치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강의 교환은요, 여러분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영상 강의하고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슨 25 들어가 볼게요. 핵심 중점이에요. 핵심 중점은 동명사와 똑같이 생긴 현재 분사는, 자, 우리가 동명사는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는 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했는데요. 현재 분사도 형태는 동일합니다. 동사 뒤에 ing 붙여줍니다.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줍니다. 해석도 뭐뭐 하는으로 능동의 뜻이에요. 요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ing 동명사일 때는 하는 것이었죠. 예, 근데 이 현재 분사에서는 것이 없어지고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는이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능동이에요. 능동. 그 꾸며주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이 행동을, 이 현재 분사의 요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래서 능동의 관계에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우리가 PP를 얘기를 해요. PP는 우리가 이제 그 동사 변화할 때 원형 있고 과거형 있고 마지막에 변하는 그 형태 있죠? 그거를 PP, 즉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만, 자, 이게 중요해요. 합니다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당한, 즉 수동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 꾸밈을 받는 명사와 요 꾸며주는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뜻입니다. 수동. 그래서 당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수동의 뜻이다. 자, 그러면 CF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 그 레슨에서 배웠던 것은 완료 시제 있었잖아요. 현재 완료도 있었고 과거 완료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PP를 썼다 이거죠. PP를 썼는데 왜 그때는 수동이 아니었느냐, 왜 그때는 그때 그냥 동사 그 의미 그대로 썼느냐면, 이거는 수동으로 어쨌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뭐 말이 좀 꼬였는데 어쨌든 요 완료 시제에서는요, PP라고 한다고 해서 이 과거 분사를 수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완료 시제 have하고 had, 뭐 have가 has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요 have PP, had PP에서의 요 PP는 수동의 의미는 아니고 완료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완료 시제일 때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ing가 나왔다 그러면 하는이고, PP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동사 변화는요, 여러분 레슨 6하고 7하고 22, 22강에 보시면, 뭐 6강, 7강, 22강에 보시면 제가 동사 변화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변화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동사 변화표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해석 및 역할이에요. 자, 먼저 분사, ing가 있고 pp가 있다. 하나는 그렇죠,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pp는 과거 분사입니다. 해석은요, 뭐뭐 하는. 그래서 얘는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pp는 뭐뭐 당한. 그래서 수동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능동과 수동. 이게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세요. Look at that swimming cat이에요. 자, 우리가 swim 하면은 수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swimming으로 만들어서 cat 앞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영하는 고양이에요. 예, 헤엄치는 고양이. swim이라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영하다, 헤엄치다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수영하는이 되는 거죠. 헤엄치는. 그래서 능동의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수영하는
고양이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양이가 얘가 능동적으로 수영을 하고 있죠. 능동의 관계. 그래서 ing를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is my cousin Timmy.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녀는 바로 내 사촌인 팀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sing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노래하다입니다. 노래하다. 그래서 singing 하면 노래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노래하는. 그래서 스테이지에서 노래하는 그 소녀는 나의 cousin인 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둘 사이의 차이점 뭐냐면 스위밍은 앞에서 명사를 꾸며줬는데 이 singing은 뒤에서 꾸며줬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렇게 분사가 단독으로 혼자서 왔을 때에는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런데 singing은요. singing만 온 게 아니라 singing on the stage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여 있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소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에는 딸린 식구들이 있을 때에는 그룹이 져 있을 때에는 무겁기 때문에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The boy singing on the stage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 더 singing on the stage boy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뭘 꾸며주느냐, 꾸며주는 그러한 이제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요 분사와 그리고 요 명사를 최대한 붙여 놓는 것이 나름 그런 영어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라고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왔다 그러면 명사 앞에서 그 다음에 그룹이 져 있다 어떤 의미 단위로 왔다 그죠? 그룹핑이 돼 있다 딸린 식구들이 있다 길어졌다 그러면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자, ing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PPA 보겠습니다. They've finally found. 그들은 마침내 발견해냈어요. 뭘 발견해냈냐면 hidden treasure예요. hidden. hide는요 뭔가를 숨기는 겁니다. treasure는 요게 보물이잖아요. 보물이 지가 뭘 숨기는 게 아니죠. 보물이 지가 막 숨기는 게 아닙니다. 또 보물이 지가 알아서 숨는 것도 아닙니다. hide가 이제 뭐 숨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한다 해도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물은요 감춰지는 거고 숨겨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iding이 아니라 hidden이 돼야 되는 겁니다. hidden. 그래서 hidden treasure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혼자 왔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자, 두 번째, they are the crew members. 그들이 선원들이에요. 함께할 우리 선원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chosen for the mission. 그 미션을 위해서 chosen은 choose의 pp형입니다. choose는 무엇을 선택하다, 고르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고른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고름을 당했어요. 선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choosing이 아니라 chosen, pp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pp형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밈을 받는 그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하는이면 ing로 수동이면 당한 것이면 pp로 우리가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결국에는 그래서 동사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동사의 뜻을 바르게 암기를 하자. 왜냐하면 요 분사, 현재 분사가 됐던 아니면 뭐 PP, 과거 분사가 됐던 어쨌든 동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문들 같이 한번 볼게요. shock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shock은 누구에게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그래서 shocking movie가 되는 거죠. 왜냐? 영화인데요. 충격을 주는 영화예요. 누구에게? 관객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인 영화라고 할 때는 shocking movie가 됩니다. 그리고 shocked audience. audience 하면은 관객이죠. 관객들이 충격을 주는 관객들이 아니죠. 충격적 관객들이 아니라 충격을 당한, 충격받은 관객들이니까 shocked audience가 됩니다. shocked audience. 그 다음에 surprised도 한번 보겠습니다. surprise 또 amaze라는 이 동사는 무엇을 놀라게 하다, 놀라움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인간들, 그죠? 놀라운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야. 나에게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surprising people이 되고요.
거기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놀람을 얻었죠, 받았죠, 당했죠. 그래서 surprised people이 됩니다. 그래서 surprising people하고 surprised people하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amazed도 한번 볼게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는 amazing story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깜짝 놀란 아이들, amazed kids가 되는 거죠. 그죠? satisfy도 한번 보겠습니다. satisfy도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satisfying candidate 이렇게 쓰면 만족을 주는 후보들. 아, 저 사람들 참 만족스러운 후보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satisfied candidate 하면은 이거는 후보들이 뭔가 만족을 얻은 거죠. 그래서 만족한 후보들, 만족해하는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누군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동사들이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참고하시면 우리가 ing를 써야 될지 또 뭐 pp를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실망을 주다입니다. 그래서 disappointing result,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실망을 주니까 ing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실망을 받았죠, 당했죠. 그래서 연구원들은 disappointed researcher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들 자체가 참 실망스러운 인간들이야. 그럴 때에는 disappointing researchers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excite, 누군가를 흥분시키다, 흥분을 주다, 막 재미있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exciting match, 경기가 있는데 경기가 관객들을 흥분시키죠.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죠. 흥미진진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exciting match고요. 그 다음에 excited fans 하면은 흥분한 팬들, 신이 난 팬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ire 나왔습니다. 타이어 많이 헷갈리죠, 그죠? 타이어링이냐 타이어드냐. 타이어는요,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함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iring people 이렇게 써버리면 지치게 만드는 인간들이에요. 아, 저 인간들은 참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때는 tiring people이고요. tired people 하면 지친 사람들. 네. 뭔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지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tired people 하면 지친 사람들이 됩니다. interest 하면은 누군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다,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ing subject 하면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흥미로운 주제,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제죠. 그 다음에 interested researchers 이렇게 하면 흥미를 느낀 연구원들. 그죠? 우리 아까 실망한 연구원들 봤는데 이번에는 흥미를 느낀 연구원들이 됩니다. 흥미를 얻은 거죠. 뭔가 뭐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move는 뭔가를 움직이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동시키다, 감동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oving story 하면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 즉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감동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moved readers 하면은 독자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독자들 이렇게 됩니다. please, 뭔가를 기쁘게 하다, 기쁨을 주다입니다. 그래서 pleasing weather, 기분 좋은 날씨, 기쁨을 주는 날씨예요. 그 다음에 pleased hikers, 자, 그 날씨에 기쁨을 얻은, 받은, 그래서 기분 좋은 등산객들, pleased hikers가 되겠죠. 자, bore입니다. bore는요, 누군가를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함을 주다예요. 그래서 수업이 지루해요. 그러면 지루한 수업은 bored class가 아니라 boring class입니다. 왜냐? 클래스가 누군가를 보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루해하는 학생들은 bored student가 되겠죠. bored student. 자, 그 다음에 confuse라는 단어 또 보겠습니다. confuse는요,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함을 주다, 혼동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문제들,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confusing questions, confusing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terviewee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담아봤는데요. interviewee라고 하면은 이게 면접 대상자들, 면접 보러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면접 대상자들을 interviewee라고 합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헷갈려 해요. 그러면 confused interviewee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depress입니다. depress는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들다, 우울함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소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우울함을 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depressing news, ing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해하는 시청자들, 우울함을 얻었죠. 그래서 depressed viewers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여기도 보지만 실망한, 흥분한, 뭐뭐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우울해하는, 뭐 당황한, 이렇게 하는 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ing 써야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하고 영어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 동사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어법에 맞게, 그죠? 문법에 맞게 이 단어들 ing냐 pp냐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우리말 해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개념을 잘 파악을 해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embarrass는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하다, 당황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mbarrassing sound, 어떤 소리가 났는데 참 당황스러운 소리예요. 그러면 embarrassing sound, 당황스럽게 하는 소리, 그죠? 아주 좀 당혹스러운 소리,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혹은 뭐 창피한 소리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embarrassed people 하면 당황한 사람들이죠. 당황한 사람들. 그래서 embarrassed people 하면 이 사람들은 당황함을 얻은 거죠. 당황스럽게 된 거죠. 당한 겁니다. 그래서 pp형을 써서 embarrassed people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다음 주어진 동사를 괄호 안에 알맞은 분사 형태로 고쳐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동사들 드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사 뜻 잘 참고하셔가지고 혹은 뭐 제대로 한번 찾으셔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ing 혹은 pp 형태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돌아올게요. 자, 같이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동사를 괄호 안에 알맞은 분사 형태로 고쳐 써 넣으세요. 자, bark입니다. bark는요, 짖다예요. 짖다.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능동적으로 짖고 계시죠. 그래서 barking, ing를 쓰겠습니다. Look at that tiny barking dog. 오케이, 2번이에요. confuse는 누군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시험은 많은 헷갈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The test had lots of questions. 문제들이 사람들을, 응시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confusing, ing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depress 하면은 누군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우울감을 주는 겁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이니까 이것도 depressin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아리에 환영이야. 자, interest라는 동사의 뜻은 누군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유발된 사람, 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interested입니다. interested. 자, 5번입니다. cry는요, 울다잖아요. 울다. 그러니까 he calmed down, 진정시켰다.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울고 계세요. 그래서 crying baby가 되겠습니다. sleep입니다. 잠자다죠. 잠자다. 그는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He approached the cat. 자, sleeping. 고양이가 잠을 자는 거니까 ing죠. 자, surprise는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시면 그 폭발음에 놀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놀라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놀람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surprised입니다. surprised, pp형을 써줘야 되겠다.
The people surprised at the explosion. 자, 여기가 이렇게 앞에 있는 people을 수식을 해주는 거죠. poured out to the street. 그죠? 도로로, 거리로 뛰어나왔다. 이런 얘기죠. 8번입니다. dance는 춤을 추다죠. 그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그 커플에게 미소를 지었다. They smiled at the couple.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춤을 추고 있죠. dancing이 되겠습니다. 9번 shock이에요. shock은 충격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shocking news가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터치는요, 무엇을 만지다, 이런 접촉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다의 뜻입니다. move하고 비슷한 뜻이죠. 아버지는 내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이야기가 나에게 감동을 주었죠. 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터칭이 되겠습니다. ing. My father read me a touching story.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그 두 가지의 차이점. 그죠? 현재 분사 ing는 능동이고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과거 분사 pp는 수동이고 당하는 거다. 혹은 뭐 된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꾸며주는 그런 이 명사,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를 활용하자. 이게 이번 강의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좀 헷갈리니까 또 많이 좀 복습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